오늘은 그 늙는 것, 노화하고 그다음에 또 암의 그 마커가 되기도 하는 지표, 염색체 말단 텔로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었던 드라마입니다. Dear My Friends라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젊었었을 때 저분들 얼마나 고왔는지 하고, 그 당시 그 드라마를 찍을 때 뭐 나문희 씨, 윤여정 씨, 뭐 김혜자 씨 등등 그 늙었으나 뭐 이렇게 우정을 같이 하면서 뭐 늙고 병들고 알츠하이머도 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드라마였는데, 만약에 제가 10대 이거를 봤었으면 그렇게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는데 50이 넘어가지고 봤는데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제 자신의 나중에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그 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봤었습니다. 모두 늙습니다.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늙으면 어쩌면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건지 모르겠어요. 기억력 감퇴되고요.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사람 이름 잘 생각 안 나고요. 피로하고요. 그 주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키도 작아지고 암의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노화라는 하나의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노화 현상, 이것을 하나의 질서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늙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가장 과학적으로 최초에 연구한 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961년 미국의 위스타 인스티튜트의 레오나르도 헤이플릭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의 진피, 피부 세포를 꺼내서 모든 영양분이 다 있는 베이지에다 넣고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한 50에서 70번 정도 세포가 분열하고 난다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쫙 뻗어서 늙는 것 같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잘못 실험했을 수도 있으니까 2번, 3번 계속 반복했는데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다가 이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세포의 분열의 숫자가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헤이플릭 리미트, 즉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렀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그 세포 노화, 세네센스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즉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에너지도 아주 조금만 만들어내면서 세포 분열을 안 하는 현상, 이게 이제 노화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세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포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공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텔로미어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텔로미어라는 거는 염색체 말단을 얘기하는데요. 염색체란 무엇이냐? DNA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DNA를 히스톤 단백질이 다 감싸고 있어서 아주 응축된 그 X자 모양의 염색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포 분열 때 그 정확하게 2개의 세트가 각각의 딸 세포로 전달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핵 생물들은, 즉 사람 같은 다기관 생물들은 그 선형의 DNA를 가집니다. 원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복제 방법 때문에 맨 끝이 계속해서 닳아서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맨 끝에는 복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말단 복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헤이플릭 한계는 그 말단 복제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우리의 세포는 세포 분열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하고 맥락이 같죠. 자, 그래서 염색체 말단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그 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늙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까?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것은 그 텔로는 끝, 미어는 실, 그러니까 염색체의 말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텔로미어의 그 성질, 구조가 이런 세포 노화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요, 결국은 이 텔로미어의 가장 기본적인 비밀을 밝힌 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캐롤 그라이더 그리고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공동 연구를 한 잭 조스텍이 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왜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왜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단 복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DNA는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에서 5'에서 3'으로 복제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항상 RNA라는 선도가 있어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상보적으로 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연 가닥에선 항상 천천히 복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RNA가 하나씩 붙어서 프라이머가 돼서 합성을 5'에서 3'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붙었다가 저게 사라지고 하고 나면은 그 지연 가닥에선 항상 맨 말단에서 복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DNA 복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말단 복제 문제인데요. 텔로미어는 저 끝들에 존재하는 그 특정 TTA, GGG 같은 서열의 반복입니다. 따라서 텔로미어는 계속 짧아져도 안에 그 유전자를 코딩하는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생체 시계가 돌아가듯이 이 텔로미어는 점점 말단의 복제 문제 때문에 짧아진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어떤 거냐, 즉 복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유전자 전체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복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렇게 복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은 일종의 DNA가 손상당한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손상당했다라고 하면은 DNA를 빨리 수선해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의 세포 주기 체크 포인트가 작동을 해서 시간을 멈춥니다.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복제 말단에 문제가 생기면은 DNA가 고장났구나라고 해서 고쳐주는 것 때문에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세포 노화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입니다. 헤이플릭 리밋이 헤이플릭 한계가 말단 복제 문제 그리고 DNA 손상 반응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로미어 조금 얘기해 보면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상상이 되고 제시가 됐었는데 그래도 텔로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밝힌 사람들의 공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텔로미어의 성질을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은 여성 과학자인 호주 출신의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공부했던 케임브리지 MRC에서 프레드 생어라고 단백질의 서열을 밝히는 방법 그리고 DNA의 서열을 밝히는 방법을 발견해서 각각 2번의 노벨상을 받았던 프레드 생어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종의 DNA의 염기 서열을 밝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테트라 하이메나라고 우리말로도 티트라 히메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균류에 해당하는 건데 진핵생물이지만 그런 생명의 염색체를 이제 DNA를 쫙 풀어서 거기에 계속 염기서열 결정, 즉 시퀀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봤냐면 특정의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걸 봤습니다. DNA 말단에서 TTT, GGGG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게 계속 길게 1.5kb, 2kb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텔로미어의 비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것이 염색체를 보호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텔로미어의 성질을 규명을 했는데 그가 제시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일종의 신발끈의 끝처럼 이제 보호하는 구실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설이 있었을 뿐 아직 그것을 증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가가지고 자신이 규명한 DNA 끝에 염기 서열의 구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설도 얘기했어요. 이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다. 즉 안에 유전 정보를 보호할 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버드의 잭 조스텍이라는 분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내가 효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효모에다가 인공의 염색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니 크로모점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당신이 제시한 텔로미어를 잘라서 넣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인공 크로모점이 닳지 않고 보호가 되면 당신 생각이 맞을 거고 이것이 없는 것은 계속 닳는다. 그러면 가설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번과 조스텍이 그 협력을 해요. 그래서 그 조스텍이 자신의 시스템에다가 텔로미어를 집어넣어서 그 인공 그 미니 크로모솜이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텔로미어가 있는 것들은 보호가 되었고 텔로미어가 없는 것들은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즉 이것이 신발끈의 맨 끝에 플라스틱 캡처럼 결국은 신발끈을 보호해서 계속해서 신발도 묶을 수 있도록 작동한 것이라고 해서 이 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조스텍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가설을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3분의 1의 노벨상을 공동 소유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험인데 가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세포들은 즉 그 줄기세포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재 이런 것들은 계속 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왜 계속해서 텔로미어가 안 짧아지고 계속해서 세포노화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밝힌 것은 이 캐롤 그라이더라는 그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제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밝혔냐면 텔로미어가 안 짧아지는 그런 세포에서 이 텔로머레이즈라는 그 효소를 그 분리해냅니다. 이 텔로머레이즈 효소는 단백질과 RNA 가닥의 복합체인데 이것이 진시황의 불로초인 바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 거에다 계속해서 추가를 해줘서 그 역전사 방법을 통해서 그 텔로미어가 짧아진 데다 다시 길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결과적으로 짧아지지 않는 그러한 그 비밀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존재하고 이것이 짧아지지 않는 세포에서는 세포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포는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즉 줄기세포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억 면역세포들이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수정란 생식세포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로머레이즈야말로 텔로미어 생체 시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태엽과 같은 존재라고 하겠죠. 계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로미어는 이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염색체의 말단 혹은 DNA 말단이고요. 이 말단의 특정의 TTT GGG 혹은 TTA GGG의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는 특정 구조를 이뤄서 결국은 우리 그 유전체 정보를 모두 다 보호하는 맨 끝에 그 방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가 왜 짧아지면은 그 노화가 되는지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이플릭 한 개하고 관계가 된 것이고 DNA가 손상당했다는 반응 때문에 그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나서 세포 주기 체크포인트가 작동해서 분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럼 텔로미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 종들을 쫙 비교해서 봤어요. 근데 보면은 의외로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평균 수명으로 한 85세라고 잡고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3에서 5 킬로베이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우스라는 그 실험실의 그 생쥐는 텔로미어 길이가 100에서 150 킬로베이스 정도 되는데 2년밖에 못 삽니다. 또 하나는 그 개미같이 그 개미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는데 사람보다는 분명히 조금 삽니다. 근데 사람보다 훨씬 더 긴 뭐 5킬로베이스 정도의 그 9에서 13킬로베이스 정도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대는 결국은 길이가 절대적으로 수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일까? 길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다시 한번 그 길이가 TTA, GGG의 리피트의 그 반복서열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 즉 조스텍이 본 거는 그거 구조의 문제였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푸는 것이 결국은 텔로미어의 비밀과 노화의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낸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지만 가장 선도적인 파이오니어는 그 미국 뉴욕의 로커펠러 대학의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티티아 들랑이라는 분인데요. 이 티티아 들랑이 본 거는 자, 텔로미어 맨 끝은 그냥 쫙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될 때는 텔로미어 고리를 형성하는 T룹을 형성한다. 그 T룹을 형성할 때 있어서 여러 단백질들이 쉘터린이라는 단백질이 도와줘서 구성합니다. 즉 3킬로가 되었든 150킬로가 되었든 결국 그 킬로베이스에서 저 구조를 고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텔로미어가 보호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길이보다는 그 각 종에서의 그 염색체에서 텔로미어 고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결국은 텔로미어와 노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고리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열려 있었을 때는 DNA가 손상당한 것처럼 인식을 해서 세포 주기 체크포인트를 활성화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매듭 짓는 것처럼 이렇게 꼬아서 놓는 겁니다. 그럼 풀리지 않으니까 DNA 손상 반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T일룹 고리는 실제로는 DNA 손상 반응을 피하기 위한 생물학적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아도 이 텔로미어 고리를 구조를 할 수 있는 쉘터린 단백질 중에서 어떤 하나를 없애면 세포가 노화된 것처럼 혹은 텔로미어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왼쪽에처럼 그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 구조를 T일룹을 못 만들게 되면은 길이는 그대로인데 단백질만 없었어요. TRF2라는. 그랬더니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결국은 이거는 DNA 손상 반응과 연결된 것이고 T일룹 고리 구조의 문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텔로미어의 구조다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체 그 시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났더니 모든 게 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DNA 손상 반응 내지는 DNA 대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다면 조로증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래서 조로증은 이제 원인이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워너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이 워너 신드롬이라는 거는 그 조로증을 겪는 가계에 아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성 유전인데요. 그런 그 가게에서 그 있는 유전병이 되겠습니다. 이 유전병은 암도 많이 걸려요. 조로증도 걸리는데 암도 걸립니다. 이게 완전히 더 안 좋은 거죠. 아주 이제 낮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좋지 않은 거죠. 이게 한 예인데 그 일본의 한 여성인데요. 왼쪽의 사진은 그 14세 정도의 그 티네이저일 때 사진인데 이분이 48세가 됐었을 때 오른쪽의 사진처럼 보입니다. 즉 저 정도면 한 80세 넘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정확하게 그 조로증인데 이분이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그 특정 유전자인데 그것을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워너라고 붙여서 워너 유전자라고 밝혔는데요. 이 워너 유전자의 기능을 보면 뭐냐면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결국은 DNA 칼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DNA 칼이라는 건 뭐냐면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이렇게 대사 활동을 하면서 계속 꼬이면 그 마치 이렇게 고무줄을 막 꼬이면 더 이상 풀릴 수 없는 것처럼 문제가 생겨서 칼이 가서 딱 잘라주고 풀어준 다음에 그 기구가 다시 지나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꼬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꼬임을 풀어주는 것을 이제 DNA 헬리케이즈라고 부르는데 그 헬리케이즈의 일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DNA 대사가 안 되면 노화가 된다는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그 조로증들의 그 원인 유전자들을 보면은 100%다 DNA 대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즉 DNA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DNA가 손상당했었을 때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이 젊게 사는 것이고 DNA 그 손상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포는 세포 주기 체크포인트를 활성화한 다음에 고치려고 하는데 막 늙어가지고 단백질 기구도 잘 안 돌아가서 고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세포도 분열하지 않습니다. 텔로미어도 손상되고 이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세포가 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전 기관이 늙는 방법도 그것이 이제 가장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 증거들이 사람한테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도 증명이 됐었는데 다른 생명종에서는 어떤지 봤는데요. 알래스카의 이누이트족들은 한 200년 동안 사는 북극고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사냥하는 북극고래는 200년을 산다고 믿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200년보다 훨씬 짧게 반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비교 유전체 학자가 이 북극고래와 다른 여타의 다른 고래들과의 유전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비교 유전체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ERCC1, PCNA 등의 유전자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유전자들은 DNA 복제와
DNA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DNA 대사가 아주 잘 되고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래 산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촌 종들하고 비교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비교 유전체학이 이제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병에서 알아낸 사실들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이 그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게 세포 노화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는 딱 노화돼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이 헤이플릭 한계가 왔다.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뭐 염증 이런 거 연관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연관이 된다는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마구 짧아진 세포에서는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노화합니다. 신진대사량도 감소하고 뇌신경 뉴런 간의 시냅스가 약화됩니다. 따라서 기억력 감퇴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DNA 손상 반응 때문에 에러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고치기도 전에 DNA가 손상된 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이 돌연변이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을 해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텔로미어 짧아진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텔로미어를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연구실 랩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텔로미어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상대적 길이를 재는 거예요. 내 텔로미어가 얼마나 그 시간이 가면서 짧아지고 있는지 비가역적으로 그것은 아주 쉬운 그 서던 혼성화 반응이라고 해서 DNA 길이를 재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PCR을 이용해서도 텔로미어를 프로브를 해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라는 기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상대적 길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순간에 텔로미어 길이 하나만 재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개미의 텔로미어가 우리보다 2kb나 더 긴 것처럼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해가 갈수록 혹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DNA 텔로미어의 길이가 얼마나 짧아지고 있는지 혹은 짧아지는 것이 뭐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텔로미어 건강도와 직결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T룹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T룹이 안 만들어지면 아까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DNA 손상이 됐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마커는 있습니다. 감마 H2AX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염색체를 쫙 펼친 다음에 거기에 텔로미어 그 염색체 말단을 마킹을 하고 그 면역 염색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다가 감마 H2AX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텔로미어가 그 T룹이 열렸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 학생이 실험을 한 결과로 보면은 확실하게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곳들은 T룹이 열려버린 곳들이고요. 이거는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텔로미어의 손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아주 빨리 그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 건강에 체크해서 텔로미어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제 강연을 듣고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병원들에서 텔로미어 길이를 재주는 아주 비싼 고비용 그 건강 체크를 합니다. 그 경우는 이제 유전자 서열 시퀀싱을 막 해서 합니다. 그것도 하나로서의 상대적 길이, 그러니까 길이 측정의 방법이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 길이보다 상대적 길이, 즉 얼마나 짧아지는지를 보는 것이 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건강도의 측정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야지만 이제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노화 그리고 건강도와 연결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진시황의 불로초라고 불릴 수 있는 텔로머레이즈 이것이 이 늙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일부 맞습니다. 일부 예스예요. 그게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텔로머레이즈가 보통 이렇게 분화돼서 이렇게 뭐 피부 세포 이렇게 맨 끝에 있는데 이런 데는 발현이 안 돼요. 즉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줄기세포나 뭐 이런데 기억 면역세포나 이런 데만 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텔로머레이즈를 발현하지 않는
이렇게 피부세포. 그러면 주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발현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쥐 마우스에다가 텔로머레이즈를 억지로 과하게 발현시켰어요. 그랬더니 2년 살던 생쥐가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텔로머레이즈를 발현시키면 노화를 극복한다는 거죠.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쥐들은 실제로는 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좋지 않죠.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의 역치를 맞추기 위해서 텔로머레이즈를 과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때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는 약간 좀 이렇게 측정하기 힘듭니다.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뭐냐면 마우스 중에서 긴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들끼리 계속 교배를 해요. 그래서 아예 자손을 텔로미어가 긴 마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사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 모든 기억력 그러니까 모든 노화의 지표 있지 않습니까? 대사율 떨어지고 면역력 나빠지고 이런 게 훨씬 더 지연이 되면서 훨씬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텔로머레이즈하고 그다음에 텔로미어 길이가 수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 상당히 깔끔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마우스에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비교 유전체학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보면은 백세 노인들, 아시케나지 유태인들에서 백세 노인들을 보면은 백세 노인들의 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우리 집은 장수 유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세 노인들을 보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훨씬 더 길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보면은 텔로미어가 좀 상대적으로 길었다. 그리고 또 봤더니 텔로머레이즈가 조금 발현이 되는 게 이제 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텔로머레이즈의 발현 정도와 길이하고 수명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데이터가 사람한테서도 집단 유전체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텔로미어가 이제 길게 유지되는 경우에 오래 산다고 했는데 아까 살짝 언급했습니다. 일부의 생쥐에서는 텔로머레이즈를 발현했더니 암에 걸렸다고요. 자,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밥 와인버그라고 암생물학의 거두인데요. 이분이 화이트헤드 인스티튜트 MIT에 계십니다. 이분은 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이게 거의 가장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노화와 암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가끔씩 노화학회에서도 되게 많이 초청이 되는데 이유는 그럼 가서 이제 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암은 어찌 보면은 노화의 질병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